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2,000명 의대 증원 강행 시도로 의료 대란 및 응급실 뺑뺑이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며칠 만에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이 가짜뉴스 드립을 치다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진숙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응급실 뺑뺑이 정부는 왜 있습니까? 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추석기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이진숙은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적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모든 특별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하소서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행동의 현수막도 함께 저격한 것입니다. 이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똑같은 인식을 보였던 것인데요. 한덕수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가짜뉴스라 반발하다 물의를 빚었습니다. 추석 전에도 이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엔 응급실 상황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17일 새벽 부산에서 신체경련을 호소한 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들의 수용 거부로 인해 결국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급한 대로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렇게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화를 돌린 것만 무려 92차례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수도권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며 지방도시나 소규모 시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진숙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수구 성향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지난 10일 펜앤드마이크 TV에 출연해 얼마 전에 대통령도 반대 한민국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먹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 드립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또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부위원장 김태규와 함께 졸속으로 강행하여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 재판부에 의해 개동 걸린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발끈했습니다. 이진숙은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해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며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진숙은 또 김건희의 국힘 공천 개입 파동이 불거진 지난 19일에도 고성국TV에 출연해 어떻든 이제 조그마한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며 조그마한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팬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물로 삼아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소재로 삼지 않는가 싶다라고 김건희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의 공천 개입 건의 경우 김영선은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며 현직 용화대 소속인 이원모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성국이 김문수 장관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자유우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청문회에서 풀어줬다 곧 띄워주자 이진숙은 감사한 말씀이다,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고 강연한 적이 있는데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게 현실화됐다는 생각이라며 북한 타령을 읊어댔습니다. 이진숙은 또 이제 10%대도 머지않은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여론조사에 국민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를 갖고 흔들어대는 것이라며 애써 부정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정화 대변인 브리핑에서 손가락 운동이라며 국민적 비판을 조롱하던 본인의 SNS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라는 글을 올렸고 법조계가 김일성 교시로 작용화되었다는 글을 공유하고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표출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불법적 행태들이 법원에서 차례차례 저지당하고 있는데 반성과 자성의 기미조차 전무하다, 오히려 법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기필코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완수하겠다는 충성심만 보인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하루빨리 퇴출해야 할 막장 인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며 국민이 혈세로 주는 1억 4천여만 원의 녹봉을 극우 유튜버 활동비로 착각하고 있느냐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을 그만두기 바로 전날 엄청난 양의 빵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빵진숙이란 호칭을 얻었는데요. 여기에 무단 결근 중 튀르키예 여행을 갔다는 구설수에도 올랐죠? 빵진숙의 법인카드 사용권은 8년간 법인카드 5억 7천만 원 사용, 그중 특급 호텔, 고급 식당, 골프장 2억 3천만 원 사용, 소액 결제 수 300건 이상, 집 주변 결제, 휴일 결제 다수, 대전 MBC 시절 매달 법인카드 월 한도 220만, 실제 사용 월 평균 420만, 매월 2배 초과 사용, 일회 주요비 200만 원 결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를 떠나서 부패 행위로 똘똘 뭉친 빵진숙을 수구해서 저토록 띄워주는 것을 보면 진짜 그곳엔 사람이 없긴 한가 봅니다. 국힘 차기 대선 경선, 황진숙 대 김문순 대가 제일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의 뉴스타파를 향한 민원사주 파동을 공익제보한 방심위 직원 3명이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방심위, 지경규 방송심의국, 지상파 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 쟁조정팀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이지부 지부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성명문에서 저희는 어느 날 그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심의기구에서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들을 긴급심의로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그냥 모르는 척했으면 좋았을까? 민원인 정본이 절대 언급조차 해선 안 된다고 그냥 물러섰으면 좋았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일이나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라며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아도 직업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 할 양심이 있었다라며 유일임을 신고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경규 차장은 2023년 9월 4일부터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다라며 9월 5일 이후에 류일임 씨의 쌍둥이 동생과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듣게 됐다. 이후 이메일 정보로 구글링을 해본 결과 류 씨와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경규 차장은 이에 대해 민원 신청의 배후에 조직적 역할이 없었다면 이런 현상은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부 자정 조치를 기대했지만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이 속한 감사실에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류일임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원사주 파문은 해당 공익제보자들로 인해 지난해 12월 알려진 바 있습니다. 방심위원장 류일임은 지난해 말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 관련 보도, 즉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줬다는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들을 표적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 등 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 심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용화대 방통위 방심위와 동급 수준으로 추락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7개월 만에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어이없게도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즉 류일임의 방심위가 류일임이 저지른 행위를 셀프 조사하라는 황당한 짓거리였습니다. 반면 권익위는 청부 민원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신고한 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류일임 역시 성명불상의 공익제보자들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에 들이닥쳐 6시간가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8개월 만에 두 번째로 방심위 사무실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3인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압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류일임을 양천경찰서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정작 양천경찰서는 류일임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언론 탄압을 위한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 권익위와 경찰까지 나선 것으로 윤석열이에게 충성을 거듭 바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도둑질을 신고했는데 정작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을 때려잡으려는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공익제보 이후 팀장에서 좌천대 연구위원이 된 탁동삼 연구원은 결과로 남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심위 셀프조사 송부와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이라며 경찰은 공익신고자인 저와 지경규 차장에 그치지 않고 공익신고에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압수수색하고 겁박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탁동삼 연구원은 민원 사주가 일어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권익위와 경찰의 수사는 미진하다라며 오늘 신분을 드러내는 이유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는 간절한 생각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도 방송심의 시스템의 붕괴, 공익신고 시스템의 붕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의 붕괴, 이 모든 부조리들을 목격하면서 저희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민원 사주 범죄자가 적반하장으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권익위와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진짜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류일임을 향해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에 관여했지 않느냐,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라고 공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류일임은 이런 파문에도 윤석열이가 3년 연임까지 시켜줬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비판 언론들을 입틀막하려는 데 있어 선봉장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검찰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윤석열 명예훼손이라 우기며 김만배 신앙님을 비롯해 뉴스타파 대표를 비롯한 소속 기자들을 대거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을 봐줬는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하자는 겁니다. 국힘에선 부산저축은행 사태엔 문재인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니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잖아요. 현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힘든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영업자 넷 중 셋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렸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봐야 최저시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박성훈 국힘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75.1%에 해당하는 860만 9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영원 신고분도 94만 4,250건으로 100만 건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여 건, 2020년 661만여 건, 2021년 794만여 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영원 신고도 2019년 64만여 건, 2020년 78만여 건, 2021년 83만여 건 등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1년 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9.9%나 늘었고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7월까지 9만 8천 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늘었습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18% 늘었지만 지난해엔 1조 7,126억 원으로 237.4%나 급등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가파르게 오르는 것입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 2만 2천 건에서 2022년 3만 1천 건으로 40.9% 늘었다가 지난해 11만 2천 건으로 261.3%나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사람들이 유리지갑마저 더욱 닫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제한까지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던 코로나 시기보다도 사정이 안 좋을 정도라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할 수 있게끔 한다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패거리들은 이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없애버리려고 용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주정뱅이 패거리들을 하루라도 빨리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